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똑딱, 똑딱.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단 1시간, 60분, 3600초.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이것뿐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스꽝스럽게도 바로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끝내 풀지 못했던 해묵은 갈등,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며 차일피일 미뤄왔던 소중한 꿈, 그리고 끝까지 진심을 전하지 못했던 그 사람.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썰렁한 농담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시간이 바닥을 드러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어지럽히던 수많은 소음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자존심과 허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쓰고 있던 그 두꺼운 가면은 힘없이 흘러내리고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늦게서야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쓰디쓴 진실 말입니다. 시간. 시간이란 참으로 얄미운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듯 똑딱거리며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만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애써 그 존재를 무시하려 합니다. 끝없이 울리는 알림과 각종 소음, 값싼 쾌락과 무의미한 디스트랙션, 즉 정신을 흐트리는 것들로 그 소리를 덮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모래시계가 뒤집히고 그 안의 모래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거짓말들이 당신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당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두려움과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거울을 바로 등 뒤에 매달고서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은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척, 두렵지 않은 척,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척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정의 감정을 야망이라는 근사한 옷으로 감싸고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 뒤에 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확한 마감 시간을 줘보세요. 단 60분, 그 이상은 없다고 말해보세요. 진실이 얼마나 빠르고 거칠게 문을 부수고 터져나오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소음은 떨어져 나가고 공들여 쌓아 올린 이야기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가공되지 않은 생각, 날것의 감정, 그리고 적나라한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시계가 당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기 직전이 되면 그 시끄럽던 자아는 놀라울 만큼 조용해집니다. 넌 부족해, 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기 시작하고 아직 시간은 많아라고 안심시키던 그 작은 속삭임은 입을 꾹 다물어버립니다.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 되지 못했던 내 모습,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한 번도 지원해보지 못했던 그 직장, 감수하지 못했던 그 위험, 끝내 건네지 못했던 그 사과,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죄수처럼 가둬두고 마취시켰던 바로 그 꿈.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직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남김없이 폭로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라는 환상의 땅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며 마침내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곳. 아, 정말 아름다운 상상의 나라죠. 하지만 언젠가는 사기입니다. 아름답고 안락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사기극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언젠가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소진되어 갈 때 가면은 미끄러져 내려오고 진실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거울이 당신의 얼굴 바로 앞에 놓이고 남은 시간이 메말라 갈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부인할 사치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에 포장해서 올리는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당신의 본질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진실입니다. 충만한 삶이 아닌 그저 안전한 삶을 살았다는 진실. 내면의 부름, 즉 소명보다 안락함을 선택했다는 진실. 운명을 하찮은 디스트랙션과 맞바꾸고 내 안에서 그토록 울부짖던 잠재력을 끝내 외면했다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 말입니다. 이제 와서 탓할 사람도 잘 보일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와 평생토록 도망쳐왔던 진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시간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매력으로 유혹할 수도, 당신의 그럴듯한 계획으로 시간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겹겹이 쌓인 위선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마침내 진실만이 남을 때까지. 사람들이 좋아했던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터를 씌우고 그럴듯하게 꾸며낸 버전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핵, 그 혼돈과 마법,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씨, 잊고 살았던 분노, 그리고 당신이 준비라는 핑계로 바쁜 동안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바로 그 목적만이 남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목덜미에 뜨거운 숨을 내쉴 때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박차고 터져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라는 새장은 그것을 가둬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는 연기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가 드러내는 진실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은 커튼을 걷어내고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림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소극적으로 살아온 삶의 비용이 얼마였는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시간에 모든 디스트랙션은 빛을 잃고 모든 변명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었던 단 한 가지. 당신은 언제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시간이 당신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기 전까지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면, 만약 단 한 시간만이 남았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짓말들이 이제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은 진실이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이미 당신 앞에 서서 시익 웃으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환상 뒤에 그만 숨고 이제 나오라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이 말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후회. 그것이야말로 이 방안의 진짜 괴물입니다. 실패도, 거절도, 심지어 두려움도 아닙니다. 후회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뛰어내리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모든 것이 끝나고 침묵이 찾아온 뒤에 나타납니다. 어둠 속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할 수도 있었고, 했어야만 했고, 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일들을 속삭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리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속삭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는 늙지도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려 할수록 그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마치 끌 수 없는 시계의 소리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서워서 시도하지 못했어. 긴장돼서 말을 못했어. 실패할까 봐 쫓지 못했어.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부작용일 뿐입니다. 진짜 악당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 후, 당신이 돌아서 버린 후, 당신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짙은 안개처럼 몰려와 당신이 등 뒤에 남겨두고 온 것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후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부드럽고 느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고요함이라는 옷을 입은 독처럼 말이죠. 두려움과는 싸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심호흡을 하고 열을 세고 심지어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마음에 스며들면 그것은 영원히 머뭅니다. 당신은 후회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밤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당신의 미래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었기에 그 순간을 놓쳐버렸음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용기보다 그것이 더 크게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가 거의 멈출 때까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저 소리가 들리나요? 마지막 똑딱 소리. 바로 그때 후회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기회 하나를 놓쳤을 때가 아닙니다. 문 하나가 닫혔을 때도 아닙니다. 후회는 기다립니다. 몇 분의 시간보다 몇 초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당신이 낭비했던 시간보다 당신에게 없는 시간이 더 크게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팔을 활짝 벌리고 시익 웃으며 뛰어나와 당신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얼어붙어 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단 한 시간이 남았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마도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절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언젠가 하겠다던 모든 계획들은 차가운 묘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적절한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가 적절한 때였음에도 그저 움직이기가 너무 두려웠을 뿐입니다. 안락함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나요? 천만에요.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지혜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것은 그저 정장을 빼입고 안전하게 가자고 속삭이는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안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텅 비어가는 시계, 소음으로 가득 찬 심장, 그리고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비웃고 있는 후회. 최악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들이 문제입니다.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땅에 묻은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던 꿈들,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었던 말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게 이야기의 결말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가 마이크를 잡고 실패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실패는 가르침을 줍니다. 적어도 실패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저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네,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저 숫자가 보이나요? 1시간 남았습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실패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틀린 말을 하고 통제력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당신은 시간을 잃었고 당신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편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모든 가능성들이 멈추지 않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장을 원합니다. 확신을 원하고 안락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보장된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시계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때 당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중에 어둠 속에 앉아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크게 울부짖어야만 당신이 귀를 기울였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형벌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은 소리가 없는 법이니까요. 혹시 누군가가 연기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무대 위에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심지어 오디션을 본 적도 없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미소 짓고 저기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대에 부응하고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저 가면을 쓴 채 그 아래로 드러나는 균열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균열을 본다면 당신이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으며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최악은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연기해온 나머지 당신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면은 언제 벗겨질까요? 정상에 섰을 때, 박수갈채와 가짜 축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아닙니다. 가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벗겨집니다. 바로 그때 연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연기하는 것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갑자기 그 의상은 더 이상 몸에 맞지 않고 미소는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박수 소리는 조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박수치는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박수를 보낸 것은 당신의 가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기하고 안전한 길만 가고 다른 사람이 써준 대사를 읊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나 뛰어나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여 넘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년간에 했어야 했는데와 할 수 없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들 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계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 갑자기 가면은 감옥처럼 느껴지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면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당신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겁에 질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연기는 공황 상태로 변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화하기 쉽고 좋아할 만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버전의 당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대감 아래에 묻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질식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진실이 아닌 연기를 보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농담입니다. 당신이 정장을 입고 게임의 룰을 따르고 정해진 항목들을 체크하면 그들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박수를 치는 대상은 당신의 숨기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의심을, 당신의 갈망을 숨기는 능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날 것 그대로 엉망진창인 채로 진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불편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들고 자신을 다듬고 연기하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박수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의상을 벗겨버리고 대본도 없이 당신을 무대 위로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흥미로워집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수년간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아래 묻어두었던 불길이 가면을 뚫고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잠깐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그토록 애쓰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처음부터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 한 시간이 남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연기는 멈춥니다. 멈춰야만 합니다. 더 이상 속일 여유도 연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발가벗겨진 채 거울을 응시하며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라고 묻는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실패가 줄 수 있었던 어떤 충격보다 더 깊게 당신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연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속이 텅 빈 버전의 자신을 만드는 것.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고요하며 의미에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 가까워질 때, 그 마지막 한 시간이 문을 두드릴 때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생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겠지만 동시에 당신을 작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이 연극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잔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당신의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잠가두었던 바로 그 버전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중하게 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구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수년간 속일 수 있지만 시계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당신이 묻어두었던 진실은 그림자 속에서 기어나오며 입술에 단 하나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왜 나를 숨겼지? 사람들은 목적이나 소명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 이제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창한 의식이나 빛나는 계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우아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와 섬광이 터지는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소명은 거칠고 불편하며 때로는 귀찮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긴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마치 그것이 사치품인 양 인생을 의미 없이 스크롤하고 미루고 낭비하면서 알아낼 시간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소명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순간이 이미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명확함과 평화, 그리고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소명은 부드러운 자장가를 속삭여주지 않습니다. 흙과 피와 불에 뒤덮인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와 말합니다. 일어나. 할 일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날것이고 너무 현실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소음으로 덮어버리며 상황이 좀 진정되면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진정되지 않습니다. 소명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자존감이 따라잡기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 동안 당신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설이고 재고 계산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나친 생각 속에서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그 맥박, 그 불꽃, 당신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바로 그 이유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고 언제나 나중이 있으며 예비 계획과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깜박이기 시작하고 그 1시간이라는 경고가 당신의 뺨을 후려칠 때 그 모든 환상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루고 있었고 안전하게 행동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당신을 따라잡았고 다음 페이지는 더 이상 연필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잉크입니다. 시간은 지우개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압박감을 나눠줄 뿐입니다. 움직이고 존재하고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뒤틀린 사실은 소명은 내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을 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그 미묘한 너지, 즉 등을 떠미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신 볼륨을 높였을 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당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명은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는데 아주 능숙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6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모든 선택이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예라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팔짱을 낀 채 서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농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소음과 두려움, 그리고 가짜 우선순위 아래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인정하면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그것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었을 때 소명은 더 이상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소입니다. 당신은 인정받는 것에 대해 신경 쓰기를 멈춥니다. 안락함을 쫓기를 멈춥니다. 신호를 구하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소명은 명확함에 쌓여 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에 쌓여 온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의 목을 움켜쥐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나쳐 그것을 잡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손님이 아니라 폭풍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수고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시계가 뒤집힐 때, 마지막 몇 알의 모래가 빠르게 떨어질 때 당신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서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지연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변명은 나쁜 농담 속에 웃음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소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똑딱, 똑딱. 이 소리는 단지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점점 더 커지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는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쓰고 있던 이야기가 심지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규칙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끝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주연을 맡았어야 할 삶에서 조연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본을 찢어버리는 대신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계속 읽어나갑니다. 질문하지 않고, 판을 뒤엎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세장을 장식하고 일상을 치장하고 고통을 보기 좋게 만들며 그것을 안정성 혹은 평범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변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들은 배를 흔드는 것이 위험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함으로 뗏목을 만들고 원을 그리며 항해하면서 그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시간은 틈새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구멍을 막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배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죽기도 전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춥니다. 내면의 그 목소리,
혼자 있을 때 비명을 지르는 그 목소리, 더 크고 진짜인 무언가의 섬광을 계속 보여주는 그 목소리. 그들은 매일같이 그 목소리를 음소거하고 소음으로 익사시키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에게 닥치고 철 좀 들고 그냥 맞춰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변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통,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라고 들어온 단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똑같이 머무는 고통이 더 나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고통은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삶이 당신 주위를 맹렬히 달려가는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불을 쫓는 동안 당신은 물통을 들고 당신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전에 끄려고 애쓰는 것. 열정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꿈은 작은 마음들을 겁먹게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들고 빛을 줄이고 날개를 접으며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결코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순응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흔들립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웃는 사람들, 문이 열렸을 때 달리는 사람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더 크게 똑딱거리라고 도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유일한 것은 아예 아무것도 걸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감동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들은 텅 빈 복도에서 비명처럼 메아리 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대가, 망설임이 대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 대가입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당신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변명, 모든 지연, 그것들이 모두 유령의 행렬처럼 당신 앞에 섭니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유부단함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것을, 두려움이 당신을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단지 시간이 닿을 때까지 당신의 속도를 늦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만약의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 않은 말들, 잡지 않은 기회들, 세상이 더 작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잠가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보인 척 연기해왔습니다. 더 이상 맞지도 않는 역할, 가면, 직업, 일상, 그리고 직함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미소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 전체에 불을 지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떡할 겁니까?
당신에게는 6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 초가 열린 상처처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서서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당신이 사라졌을 때만 너무 늦은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싸우고, 움직이고, 비명을 지르고, 그 빌어먹을 가면을 찢어버리고, 세상이 묻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야 한다면 적어도 진짜 모습으로 떠나십시오. 간신히 깜박이는 불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떠나십시오. 마침내 기다림을 멈추고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떠나십시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후회 대신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